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제가 라이팅 컴피티션에 관련해서 여러 번 그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다른 영상들에서 여러 가지 대회들도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요한 라이팅 컴피티션들에서 어떻게 하면 입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컴피티션이 왜 필요한지를요. 대학들은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너가 우리 대학에 와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우리 수업을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지, 그렇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반드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들이 학교 잉글리시 GPA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이 GPA는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믿기가 좀 애매한데 하기 때문에 AP라든지 IB 시험 결과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Standardized Test, 그러니까 SAT하고 ACT에서 영어 과목의 성적이 얼마나 높은지도 당연히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지원하실 때 쓰는 에세이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하게 볼 것이고,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나 IELTS 그리고 듀오링고 같은 영어 공인 성적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영어 관련해서 계속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라이팅 컴피티션을 지원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다가 어필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라이팅 컴피티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너 사실 입상하는 방법은 잘 모르면서 설명만 이렇게 굉장히 잘 해가지고 괜한 관심만 갖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끔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준비한 학생들이 얼마나 입상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학원이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을 같이 준비를 시키는데 100% 학생들이 다 좋은 성적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 입학 성적이라든지 올림피아드에 대한 성적, AMC에 대한 성적, 그리고 라이팅 컴피티션에 대한 성적 등 각종 대회나 시험들을 준비했을 때 성적들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10명이 준비하더라도 8명이 잘 됐는데 나머지 2명은 그럼 잘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다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잘 된 것만 막 부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하다 보면 그 친구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계속 결과를 많이 못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아지시다 보니까 의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학원 안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간혹 학부모님들께서 last name조차도 오픈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들은 나타내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결과들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력 에세이 컴피티션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는데요. 2023년 이번 데이터인데 전체 11명의 학생이 저희랑 함께 준비를 했었고, 숏리스트에 올라간 학생들이 8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탑 2%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숏리스트까지는 입상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상 확률은 72.73%. 이렇게 숏리스트에 초청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16.9%의 학생들이 보통은 숏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 학생들은 70%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숏리스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위 2% 안에 들게 되면 여기 체어맨한테서 직접 이메일이 오게 되는데 너는 상위 2% 안에 들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숏리스트에 들어가면 이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초청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스피커로서 얘기를 너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줌 미팅 나랑 할래? 이런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학생도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시는 Scholastic Art and Writing Competition, 이 같은 경우에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명이 저희와 함께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입상 확률 52.94%, 그리고 뭐 골드키, 실버키 뭐 이런 식으로 키를 받게 되는데 이 키를 받게 되는 확률은 41.18%고, 이 골드키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는 내셔널 무대에 올라가서 다시 평가를 받게 돼서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실버 메달을 받은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내셔널 메달을 받게 되는 확률은 5.88%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바로 직전의 대회였던 2023년 같은 경우도 40명의 학생이 저희와 함께 준비를 했었고 19명의 학생이 전부 다 입상을 하게 되어서 입상 확률은 47.5%, 그리고 키, 골드키, 실버키, 키를 입상하게 될 확률이 37.5%, 그리고 작년에는 골드 메달을 2명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의 확률로 메달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방금 설명드린 존록 에세이 컴페티션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Scholastic Art and Writing 컴페티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대회인데 더 입상 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저희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Scholastic Art and Writing부터 준비를 먼저 하고 여기서 입상을 못했더라도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존록 에세이 컴페티션에 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입상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니까 다음에 존록 에세이 컴페티션을 준비해서 거기가 더 입상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완전 노 베이스일 때 가장 처음으로 준비하는 대회가 Scholastic Art and Writing 이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인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준비한 학생이 없었고 재작년에 학생 1명이 준비했는데 세컨드 프라이즈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여러 대회들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대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뉴욕타임즈에서 하는 썸머 리딩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딱 썸머 기간 동안 10주 동안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정 기간 안에서 나온 그런 기사들만 발췌해가지고 여기다가 커멘트를 남기면서 이렇게 그러면 커멘트가 남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입상하게 되면 저희가 입상한 학생들 거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있는 학생이 이제 입상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즈에 자기 이름이 나오게 되는, 매 주마다 몇 명씩 이렇게 위너를 선정하게 되는 그러한 대회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회입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글을 전개해 나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대회들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존록 에세이 컴페티션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른 대회들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대회에 입상한 학생의 글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은 2021년도에 히스토리 카테고리 안에서 1등을 한 학생의 작품으로 존록 에세이 컴페티션 이 주최 측에서 나와 있는 이 글인데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Should we judge those from the past by the standards of to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을 현재의 기준으로 저지하는 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이냐,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질문이,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과거의 사람들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죠. 이 글을 쓴 학생이 여기서 1등을 했는데 결론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를 잘 판단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히스토리나 사이콜로지, 휴머니티 이런 관련된 주제의 글을 쓸 때는 이분법적으로 O, X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필요가 없고, 약간 열린 결말을 주더라도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일단 글을 쓸 때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주지, 상술, 예시.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을 쓰더라도 주지, 상술, 예시로 글을 쓰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고 주지, 상술, 예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락을 여러 개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신다고 하면 이게 잘된 글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주지 같은 경우는 글의 핵심 내용을 얘기해주고 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주는 단계이고 그리고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학생도 단락마다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글을 전개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전개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맞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찢어가면서 생각했어요. 현재의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 이렇게 제가 밑줄 쳐놓은 것을 찢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질문이 얼마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접근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서 오늘날의 기준, 여기서 얘기한 오늘날의 기준이 유용한 것인가? 사람, 여기 those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us, 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여기 pa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오늘날의 기준이 유용한가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 학생이 글을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어떤 역사학자를 인용하면서 역사적 판단은 후대에서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인용의 한계점을 시사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한 인용을 야 근데 이런 건 이런 한계가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뿌리를 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학생은 주지상술 예시 이거를 계속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어떠한 방식을 취했냐면 그 단락 안에서 마지막에 본인이 주장할 것에 대한 예상되는 반박되는 거를 미리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매 단락마다 철저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판단을 인용했고 그 인용의 한계점을 시사했는데 근데 다시 이거를 동의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고 오늘날의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준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하면서 예시를 들어주는데 이 친구가 주로 들어준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전의 미국의 노예제도라든지 아니면 나폴레옹 시대를 얘기한다든지 홀로코스트 이 세 가지를 주로 예시로 많이 다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불가피하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긴 하는데 과거에 대한 적절한 존중과 세심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만 얘기했으면 반박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위에 이것들을 좀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사학자가 현재의 뿌리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말을 또 한 번 반복하게 되긴 하는데 반박당할 내용들을 위해서 한 번씩 짚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과거의 도덕적 오름으로 과거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도덕적 오름이 지금은 도덕적으로 오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복잡성이 존재한다 하면서 예시를 또 들어주고요. 자, 이 단락에서 주지, 상술, 예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제도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사람 것을 인용을 하고요. 제도를 판단하게 되면 더 복잡하게 되는 이유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 앞에서 얘기한 것도 다 반박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한 번 더 만져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니까 나중에 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누군가가 반박할 내용들을 미리 좀 잘 차단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글의 수준은 고등학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과거라는 그 개념을 한 번 더 다시 정립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과거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정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야, 나중 일은 나도 모르니까 예측 못하겠고 그냥 걔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우리를 잘 판단해 주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의 기준으로 예전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수준의 이런 논조를 가지고 결론을 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이 굉장히 시시할 수가 있는데 이 글을 전개하는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는 전혀 시시하지 않고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일단 먼저 질문을 단어별로 쪼개서 그 단어가 적합한지 유효한지 질문이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글을 전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락별로 주지, 상술, 예시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상되는 반박되는 내용들을 위에서 앞에 좀 깔아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단락별로 이 스킬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이거를 똑같이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염두하면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존럭 에세이 컴피티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 있을수록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상자들의 에세이를 분석을 해서 레퍼런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주시, 상술, 예시를 드는데 이거에서 어떤 사람을 인용하고 여기에도 인용하고 여기에도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고 하면 한 단락 안에서 이 레퍼런스, 사이테이션을 너무 많이 달게 되면 좀 피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두 부분만 레퍼런스를 달면서 덜 피로하게 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레퍼런스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서치를 할 때 어떤 리소스를 활용하는지가 중요한데 괜히 이런 뉴스 기사들, 쉽게 얻을 수 있는 뉴스 기사들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희는 다년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글의 수준 당연히 좋은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게 최하위 수준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1, 2번이 더욱더 중요하고 3번 글의 수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세 번째로 고려돼야 될 것이다. 이 존럭 에세이 컴피티션에 한해서는 그렇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스콜라스틱 아트 앤 라이팅이랑 비교해서 설명드린다면 그 대회는 이 3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고 저희는 존럭 에세이 컴피티션 할 때는 1, 2번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이팅 컴피티션을 준비하기 전에 이전에 입상했던 좋은 글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것 이거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플랫폼에서 많은 테스트들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